네, 안녕하세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교 현장 실습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식순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과장님 인사 말씀과 2021학년도 1학기 학교 현장 실습 안내, 학교 현장 실습을 위한 준비,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먼저 학과장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학과장 유주연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유튜브로 만나 뵙게 되어서,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만났다면 일부 학우분들밖에 못 만났을 텐데 이렇게 전국적으로 실습에 참여하시는 학우님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네, 반갑습니다. 네, 제 앞에 채팅창이 보이고 있어서요.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실습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을 많이 해결하고 가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그 부분들은 또 다시 정리해서 답변을 공지사항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동안 오늘 앞에는 이제 학교 현장 실습과 관련된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보육 실습과 관련된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질 텐데요. 유익한 정보를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셔서 이제 실습을 앞두고 계신 여러분들 굉장히 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지난해 고생하셨고 또 올해도 쉽지 않은 해가 되기는 하겠지만 끝까지 학업 열심히 하셔서 또 실습도 잘 마무리하시고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이따가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학교 현장 실습 안내가 있겠습니다. 네, 학교 현장 실습이란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교과목입니다. 그리고 유치원에서 교생으로 4주간 실습이 이루어집니다. 네, 학교 현장 실습의 목적은 법규적인 측면은 다음과 같고 경험적 측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학교 현장 실습 신청 자격으로는 유아교육과 학생으로 2021학년도 1학기 학교 현장 실습 수강 신청자이어야 하며 직전학기, 계절학기를 포함하셔서 성적 취득 학점이 90학점 이상인 자에 한합니다. 그리고 3학년 편입생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 그리고 분들은 학교 현장 실습이 불가합니다. 만약 학교 현장 실습 대체 교과목으로는 심리, 검사 및 측정,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학교 현장 실습을 수강하지 않는 경우에 듣는 과목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 현장 실습이 수강 신청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기간으로는 정규 실습 4주로 이루어지는데 4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 경우에는 서울의 경우인 경우에는 1차 3월 8일부터 4월 2일까지, 그리고 2차는 서울 지역 포함해서 서울 아닌 그 지역 대학이신 분들에 해당이 됩니다. 4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교육부 발표에 따라 간접 실습이 추가되었는데요. 그 간접 실습 은 서울의 경우 1차 3월 8일부터 3월 19일까지 이루어지며 2차는 3월 18일부터 3월 30일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병행 실습으로는 직접 실습 6주와 직접 실습 4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학과 공지사항에도 올려가 있는데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원래 1, 2차는 서울의 경우에 협력 유치원에서만 가능했었는데 이번에는 비협력 유치원에서도 가능한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간접 실습 기간이랑 직접 실습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간접 실습 기간이랑 직접 실습 기간이 겹치면 안 되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만약 학교 현장 실습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는 먼저 기관과 일정을 조율하시고, 신청서를 이미 제출하신 분들은 우선 소속 지역 대학의 학교 현장 실습 담당자에게 연락하여서 기간 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학교 현장 실습 신청서에 원장 직인을 다시 받은 후 3월 5일 금요일 이전에 소속 지역 대학 서울의 경우에는 본부 학과 사무실로 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제출은 어떤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 학교 현장 실습에 간절 실습을 하시고 싶은 경우에 네네. 학부분들께서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셔서 재제출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이미 제출했던 분인데 이제 이전에는 4주를 직접 실습으로 하겠다라고 제출을 했는데 2주는 직접 실습을 하고 나머지는 간접 실습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바꾸신 분들은 재제출이 필요하겠네요. 네네, 그런 분들도 재제출이 네, 필요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재제출이 필요한 거죠. 네, 3월 5일까지요. 네, 제 목소리가 마이크를 어디서 키는 거죠? 키는 게 따로 없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혹시 들리시나요? 혹시 들리시나요? 네. 네, 크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들린다고 하시는데요. 네, 마이크 소리를 조금 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크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재제출의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4주 실습을 하시겠다, 4주 동안 직접 실습을 하시겠다라고 결정하셔서 그렇게 신청서를 이미 하신 분들은 재제출이 필요한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2주만 직접 실습을 하겠다라고 변경하신 경우에는 신청서를 재제출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학과 공지사항에 올라간 새로운 신청서에 다시 작성하셔서 신청 기간 내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현장 실습 기관을 선정하실 때에는 실습 기관의 종류로 병설, 단설, 사립 유치원 등 시도교육청의 인가를 받은 관인 유치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 실습 기관은 반드시 소속 지역 대학의 관할 내에서 선정하셔야 합니다. 서울의 경우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포함합니다. 학교 현장 실습 지도교사의 자격으로는 유치원 정교사 2급 이상을 소지하신 분이셔야 하며 병행 실습의 경우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이상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동기간에 1인당 3인 이내의 실습 지도를 하셔야 합니다. 실습지로 배치된 학급의 담임 교사만 가능하며 원장 및 원감은 지도교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실습평가 내용으로는 근무 태도, 일반 자질, 학습 지도 능력, 연구 조사 능력, 학급 경영 및 사무 처리 능력이 포함됩니다. 지금 참석하신 오리엔테이션 참석에 따른 점수 부여는 2021학년도 1학기 오리엔테이션 구글 설문지로 참석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과제물을 하시면 오리엔테이션 참석 여부에 과제 점수가 포함이 됩니다.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건 거죠? 네. 네, 참석도 하시고 그리고 구글 설문지에 작성도 하셔서 제출을 누르셔야지만 출석 인정이 되기 때문에 방금 보신 그 링크로 들어가서 설문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링크는 학과 공지사항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OT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이 오리엔테이션 구글 설문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2021년 2월 16일 화요일 7시부터 19일 금요일 5시 59분까지 하셔야 출석이 인정이 됩니다. 만약 그 이후에 19일 6시부터 26일 5시 59분에 하실 경우에는 최대 3점까지 반영이 가능합니다. 19일 5시 59분 이내에 과제물을 제출하시지 않으실 경우에는 오리엔테이션 불참으로 간주되셔서 5점이 감점이 됩니다. 따라서 오리엔테이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병행실습 수강자는 학교 현장 실습 과제물과 보육실습 과제물을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후평가에 참석에 따른 점수 부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이 끝난 후 각 지역별로 진행이 되며 사후평가의 운영 방식에 대한 안내는 추후 공지가 됩니다. 참석을 하셔야 하며 자기평가 설문지 및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양식은 실습 일지 부록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석하지 않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최대 3점까지 감점이 됩니다. 네, 그럼 사후평가회도 이번처럼 코로나가 지속되면 온라인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긴 하네요. 그동안은 네, 계속 교수님.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부록에 있는 평가 설문지 그리고 보고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두 가지 양식을 모두 제출하셔야 이제 출석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실습이 끝난 후에 이제 사후 평가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학교 현장 실습을 위한 준비를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리신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네, 지금 아마 실습 기간을 열심히 선정하시고 또 방문하시고 요청하시고 또 허락을 받으시는 중에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습 기간에 전화 드려서 이제 실습 기간이 정해지셨다면 이후에 실습 신청서에 직인을 받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마 처음에 허락을 받을 때 신청서의 직인도 받아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한번 실습 기간에 방문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 실습하기 전에 한 번 더 방문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 기간에서 어떻게 실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기관 차원에서의 오리엔테이션을 해주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 다시 방문을 해서 실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또 실습할 때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그래서 실습 기간에서 미리 연락을 주시기보다는 실습생 여러분께서 실습 기간에 전화하셔서 언제쯤 미리 한번 방문을 드리면 좋을지 여쭤보시고 방문 날짜를 정해서 가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한 기관에서 실습생이 딱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인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실습기관 입장에서는 실습생을 매번 다른 시간에 맞이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정해주는 날짜에 가시는 것이 서로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보다 원활하게 다음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습 신청서에 아직 직인을 받기 전이라면 학과 공지사항에 올라가 있는 첨부 파일을 통해서 실습 신청서를 다운받으시고 그 안에 본인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기재하신 후에 직인을 받아서 챙겨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하실 일은 감사 인사드리기 그리고 뒤에서 안내 드리기는 하겠지만 실습하기 전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 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제출하라 라고 하는데 혹시 기관 차원에서 더 필요한 것들은 없으신지 여쭤볼 수 있고 또 뭐 준비물은 따로 필요한 것이 없는지 뭐 실내화는 신는 것이 좋은지 뭐 궁금한 것들 조금 더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방문하셨을 때 그 학교 현장 실습비를 개인적으로 지불을 하시고 그리고 실습일지 부록에 있는 영수증에 영수를 받아서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습 기간의 첫날 제출할 서류 가 있는데요. 이제 실습하는 첫날 제출을 할 수도 있고 미리 가서 제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가지고 계신 OT 자료집에 보면은 사실 더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거 계속 확인하시면서 체크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약서, 자기소개서, 뭐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그리고 코로나19 사전 문진표, 사전 건강관리 기록지, 실습 결과 보고서, 실습비 영수증, 건강진단 결과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네, 맨 밑에 있는 건강진단 결과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실습일지 부록에 있는 서류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록에 있는 것들을 작성하셔서 첫날 제출하면 되고요. 그리고 사전 건강관리 기록지는 실습을 시작하기 2주 전부터 자신의 열이 있었는지 여부, 건강 상태가 어떤지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기록을 하시고 실습 첫날에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습 전에 서류 말고도 준비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실습 일지 학교에서 배부한 것 꼭 챙겨가셔야 하고요. 그리고 실습생 이름표의 경우에는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부록에 양식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네. 그러한 양식으로 이제 개별적으로 제작을 해서 착용을 하시면 되는데, 너무 딱딱한 플라스틱 이나 아니면 플라스틱 같은 것들은 아이들이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천으로 된 것으로 착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내화 또는 덧신 같은 것도 필요한데, 그 유치원에서 어떤 것들을 교사들이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보고 오면 좋을 것 같고, 또 실외놀이용 신발, 뭐 편안한 운동화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신고 출근할 때 신는 신발이 너무 굽이 높은 구두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실외놀이용 신발을 가지고 다니거나 아니면 유치원에 두고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메모할 수 있도록 작은 수첩 그리고 필기구 가지고 가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기 위생도구, 칫솔 같은 것들도 챙겨 가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학교 현장 실습비를 이전에 지불하지 않으셨다면 이것도 챙겨 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학교 현장 실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들으실 텐데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학교 현장 실습이라는 멀티미디어 강의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리과정이 개정된 거를 반영해서 몇 개의 강의는 제작 중에 있기도 한데, 이번 주 안에는 전부 업로드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학교 현장 실습을 수강하고 계신 분들은 이 강의들을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10개의 강의를 반드시 듣고 실습을 하셔야지 훨씬 더 수월하게 실습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습 우리가 뭐 3년 또는 4년 동안 열심히 학교에서 배우기는 했지만, 실제로 현장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내가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미리 학교 실습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그때 교사 역할이라는 것은 어떤 건지, 뭐 실습 일지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교육 계획안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또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해소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공부하고 가시기를 권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습생의 자세를 갖추고 실습을 시작하면 좋겠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는 실습생은 거기에 가서 우리가 굉장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는 너무나 초보 교사이기 때문에 큰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잘하는 실습생보다는 열심히 하는 실습생, 그리고 배우려고 하는 실습생, 그리고 예의 바른 실습생, 이런 분들을 훨씬 더 좋아하죠. 저희 방송대 유아교육과에서 오는 실습생 분들은 굉장히 다른 학교에서보다도 더 열심히 하시고 굉장히 성실하시다, 이렇게 평이 나 있기 때문에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적용해보고 싶은 마음이 크기는 한데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론으로만 통해서 배우는 것이고, 실제로 그 기관의 어떤 문화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운영 방식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습 기관의 규정을 근본으로 하고 원장과 교사의 지도에 따라서 실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불평이나 비평을 피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학생이라는 입장에서 겸손하게 언행을 하는 것들, 그리고 복장은 단정하게 하는 거, 그리고 활동하기 편한 옷을 입는 거, 너무 캐주얼한 옷을 입는다기보다는 뭐 바지 같은 것들을 입어서 아이들이랑 바깥놀이 할 때도 편안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뭐 단정하게 하는 것, 그리고 언어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 항상 친절하게 자상하게 대하는 것, 그리고 모든 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출근 그리고 퇴근 시간은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것. 만약에 조금이라도 지각할 것 같거나 아니면은 결석을 해야 되거나 조퇴를 해야 할 경우에는 미리 지도 교사에게 양해를 구하셔야 하고, 그리고 어떤 실습 시간에
실습 시간에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실습기관이랑 협의하셔가지고 더 보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학과에도 반드시 연락을 하셔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더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지 보면 뭐 실습기관의 규정에 따르는 것, 그리고 비슷한 얘기들이 또 있네요. 그리고 근무 시간 중에는 저희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있는 동안은 휴대전화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 자신의 휴대전화는 가방이나 뭐 외투 속에 넣어두고 일과가 모두 끝난 후에 보는 것으로 해야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유치원 안에서는 만나지만 밖에서 만나는 것은 사실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부모님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아이에 대한 어떤 상담을 내가 직접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우리가 아직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지도교사와 연계시켜드리고 지도교사와 부모님이 직접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유아들에게 체벌이나 시상을 하지 않아야 하고요. 또 책임감 있게 임하는 것, 그리고 계획과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 그리고 매일매일 자기평가를 하는 것. 너무너무 몸이 힘들어서 생각할 겨를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오늘 내가 어떤 건 조금 잘했고 어떤 건 조금 내일은 다시 어떻게 해봐야겠다 하는 그런 반성들을 매일매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습기관에서도 아무래도 실습생을 받으면서 부담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일상에서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하면서 실습하는 기간을 잘 보내면 좋겠습니다. 실습 중에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보면 일단은 교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배우는 것이 실습의 목적이죠. 그래서 교사는 아이들에게 어떤 수업을 하는 것, 우리가 모의 수업 때 열심히 연습한 것처럼 그런 수업을 하는 역할도 하지만 그거는 여러 가지 역할 중에 단 하나일 뿐이고 그 밖에 아이들과 같이 놀이하는 것,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것, 활동을 준비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익히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유치원의 하루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책에서만 봤는데 직접 만나면서 관찰하고 아이들의 특성을 알아가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교육 계획을 해보고 이걸 실제로 적용해보고 또 평가해보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내가 관찰한 것, 그리고 내가 계획한 것, 뭐 또 지도교사의 조언 이런 것들을 잘 기록해 놓는 것, 이런 것들이 실습 중에 내가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습 지도교사의 조언을 잘 받으셔서 이를 반영해서 충실히 이행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습 중에 학교에서 실습 지도위원이 한번 방문을 해서 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실습 전반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고 또 지도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실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또 미리 실습 일지를 준비해 놓으셔야 하는데 그 실습 일지를 보면서 어떻게 작성하는 건지, 작성할 때 어려움은 없는지, 어떤 부분을 도와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언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습 과정과 관련해서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문의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실습 지도위원이 방문했을 때 실습생이 없다거나 아니면 성실하게 실습하는 모습이 아닌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권한으로 무효 처리도 가능하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실습 일지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하는 것이 궁금하실 텐데 아마 신청서를 제출하신 분들은 실습 일지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실습 일지 안에 이제 모든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그래서 실습 일지는 매일매일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현장 실습이 20일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20개의 일지가 들어있는데 그 부분을 매일 작성해 주시고, 또 수기로 작성해도 되기는 하지만 요즘은 컴퓨터로 작성하는 게 더 편하죠. 그래서 학과 공지사항에 이것도 양식을 올려놓았으니까요. 그 양식을 활용하셔서 컴퓨터로 작성하신 다음에 인쇄해서 붙이셔도 됩니다. 하지만 인쇄한 것을 내가 모아서 내가 따로 책을 제본을 한다거나 아니면 바인더의 형태로 만든다거나 하는 것들은 나중에 제출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에서 배부한 그 실습 일지를 이용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실습 일지를 작성할 때 요즘에는 이제 누리과정이 2019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계획안을 예전처럼 아주 세세하게 짜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유치원에서 저희는 1일 계획안 작성 안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기관을 만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실습 일지는 기관에서 주는 계획안을 붙이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하루 동안 관찰했던 것, 배웠던 것, 아이들이랑 했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기록하는 곳이기 때문에 계획안이 그 기간에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나는 그날 보고 배운 것들을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습 기간의 계획안이나 기록안 양식으로 변경해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습 일지에 붙이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성실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네, 안에 이제 실습 일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보는 활동 계획안이랑 비슷한데 이제 하루 일과를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어떤 것들을 계획했고 실행했는지, 또 하면서 어떤 부분을 내가 평가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적는 란이 있고, 실습생 총평을 적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도교사의 조언을 적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아 관찰 기록지 양식도 들어있는데요. 이 유아를 관찰해서 내가 소장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또 그 아이의 개인적인 정보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실습 지도 교사에게 허락을 받은 다음에 아이들을 관찰해도 되겠는지 여쭤보고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식이 예시로 2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선택해서 작성하셔도 되고 2가지 모두 작성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재 교구를 만드는 일도 하실 텐데 교재 교구 어떤 거 만들지, 왜 이거를 만들지에 대한 계획을 쓰는 양식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연구 수업 계획안은 우리가 보통 부분 수업 또는 연계 수업 또는 전일 수업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부분 수업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모의 수업, 하나의 단위 활동을 준비하는 것이 부분 수업이고요. 그리고 연계 수업이다 하면은 하나의 부분 수업과 그 부분 수업과 연결된 또 다른 활동, 즉 2개의 연결된 활동을 준비하는 것이 연계 수업이고요. 전일 수업은 하루 시작부터 아이들이 하원할 때까지 모든 일과를 내가 계획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전일 수업 또는 올데이 수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일 수업은 실습 마지막 날이나 그 전날 정도, 그러니까 실습의 경험이 조금 쌓였을 때 하게 되고요. 제일 먼저는 조금 아이들을 관찰하고 나면 부분 수업의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네, 실습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당연하게 우리는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고 아이들을 만나게 되겠고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만 자주 손을 씻어서 우리가 위생에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그리고 매일 열 체크도 하시고, 그리고 건강 체크도 하시고, 또 관리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격리 통보를 받거나 아니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그 실습 기관에 알리시고, 그리고 또 학과에도 알리셔서 실습 일정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학과에 알리실 때는 저희가 전화 연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전화 연결이 저도 조교 선생님들이랑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상담 게시판에 실습 코로나19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아서 올려주시면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중간에 실습을 지속하지 못하는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생기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그런 경우에도 실습 기간에 곧바로 사유를 알려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혹 가다가 실습 기간에서는 사실 그 실습생이 당연히 매일 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사유로 오지 못하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학과로도 어떤 상황인지 말씀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실습하면서 알게 된 어떤 그 실습지 내부에 어떤 개인적인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뭐 아동학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알려지면 안 되는 어떤 정보나 기록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외부로 누설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실습 중에도 학과 공지사항 계속 들어와서 확인해 보시고 꼭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없는지, 뭐 제출 일자는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 하는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실습 마지막 날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날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날도 다른 날처럼 마찬가지로 실습을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퇴근할 때 원장 선생님, 지도 선생님, 그리고 유아들은 이제 하원할 때 인사를 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이제 챙겨야 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한 달 동안 작성한 실습 일지 반드시 챙겨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습 결과 보고서를 챙겨야 합니다. 실습 결과 보고서는 여기 나오나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실습일지 뒤에 부록에 들어가 있는데, 실습지에서 지도교사나 아니면 원장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기록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잘했나 하는 부분들을 평가해 주시는데, 이것을 받아서 학교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습비 영수증, 처음에 실습 시작할 때 냈던 그 영수증도 챙겨서 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임비 처리된 실습 결과 보고서 이렇게 되어 있죠. 임비 처리가 뭔지 보면은요, 이렇게 기관의 직인을 봉투가 열리는 곳에 찍고 그곳을 테이프로 봉해서 누군가가 일부러 열어보게 되면 그것이 티가 나도록 만든 것이 이제 임비 처리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에 대한 어떤 평가 기록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평가 결과 보고서는 이렇게 임비 처리된 채로 받으셔서 학교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실습이 끝나게 되면 오늘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처럼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를 바라는데, 이때는 그래서 사후 평가회라는 거를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일정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지를 할 예정이고요. 워낙은 이제 지역 대학별로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졌고요. 이때 실습 과정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그런 시간이 주어지겠고요. 그리고 이것도 오리엔테이션과 마찬가지로 참석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사후평가의 보고서는 자기평가 보고서, 설문지 형식으로 된 것, 그리고 자기평가 기술서 또는 보고서라고 해서 자유 형식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된 것. 그래서 이 두 개의 과제물을 제출하셔야 사후평가회에 참석하셨다라고 출석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참석하지 않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3점이 감점이 된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사후평가회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학교에 서류를 제출을 해야겠죠. 제출해야 하는 서류 보면 실습 일지 제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관에서 받은 실습 결과 보고서 제출하셔야 되고요. 실습비 영수증 제출하셔야 되죠. 이 세 개 다 기관에서 받아온 거고요. 더해서 이제 학교 현장 실습이 간접 실습이 가능하게 되면서 간접 실습으로 이수를 일부 하신 분들은 그거에 대한 이수증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네, 뒤에서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서류를 제출하실 때는 일단 직접 방문 제출이 원칙이고요. 제출 날짜는 나중에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처리가 끝나고 나면 소속 지역 대학에서 본인의 실습 일지를 반드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간접 실습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공지되지는 않은 내용이고요. 오늘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나면 조만간 학과 공지사항에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주 동안 직접 실습으로 실습을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간접 실습과 관련된 얘기는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나는 2주만 직접 실습을 하고 나머지는 간접 실습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기관의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해요. 그래서 간접 실습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보면 일단 중앙교육연수원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예비교원 대상 서비스라고 해서 예비교원이 들을 수 있는 강의들이 온라인 강의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유아교육과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5, 6, 7개 정도가 있는데요. 이 7개 중에서 선택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총 15시간을 이수를 해야 된다라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한 4개 정도의 강의를 들으면 15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강의마다 그 차시별로 시간이 달라서 이것들은 이제 직접 확인을 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15시간 이상의 교육을 들으시고 그리고 이수증을 이 해당 사이트에서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 이수증에 몇 시간 동안 강의를 이수하셨는지 그 총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적힌 이수증을 같이 제출을 해 주셔야 간접 실습을 이수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반드시 정해진 간접 실습 기간에 이 강의들을 듣고 그리고 그 기간 안에 이수증까지 발급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끔 이제 그 이수증은 나중에 발급해야겠다 하고 미루다가 간접 실습 기간이 지나버려서 이수증에 찍힌 날짜가 실제로 간접 실습 하신 날짜와 다르게 적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간에 이수증 발급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중에는 학교 현장 실습과 보육 실습을 같이 이수할 수 있는 병행 실습을 신청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병행 실습자의 경우에는 학교 현장 실습에 대한 간접 실습 그리고 보육 실습에 대한 간접 실습 두 가지를 다 이수를 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7개 중에 요거 3번째 거는 가장 유아교육이랑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필수로 꼭 들으시고 나머지는 선택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안내드릴 내용은 일단 빠르게 안내를 드리기는 했는데요. 아마 채팅창을 통해서 궁금한 것들을 올려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저희 조교 선생님께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서 보고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보고 골라볼까요? 네. 교육봉사 중에 저녁에 간접 실습 강의를 들어도 되나요? 교육봉사 하는 시기 중에 간접 실습 온라인 강의를 들어도 되나요? 저희가 교육 봉사를 하실 때는 학교 현장 실습이나 보육 실습 기간이 겹치시면 안 되세요. 직접은 안 되지. 네, 직접은 안 되시지만 간접 실습은 그 기간 안에 들으셔도 됩니다. 들어도 되는 거 맞나요? 네. 직접 실습이랑 교육봉사가 겹치면 절대 안 되지만 그것도 돼요? 되는데 그것도 되는데 시간이 어찌 됐던 간에 안 되니까 뭐 1시간씩 뭐 해도 되긴 하지만 추천은 안 돼요. 아, 네. 네네. 교육봉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하루에 8시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1시간씩 진행하기도 하기 때문에 뭐 실습이 끝나고 나서 1시간은 교육봉사로 한다 이런 것들이 서류상 뭐 안 된다거나 뭐 규칙상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추천은 드리지는 않고요. 왜냐면 실습 하나에만 온전히 집중하기에도 굉장히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실습에만 집중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하지 마시라. 그리고 간접 실습 기간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거기 때문에 교육봉사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떤 학우분께서 간접 실습 때 어린이집에 근무해도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간접 실습 때는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부러 휴직하실 필요는 없네요. 간접 실습 기간에는요. 네. 어떤 학우분께서 간접 실습도 과제물이 있나요? 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간접 실습은 그 강의만 15시간 이상을 채우셔서 들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네, 강의만 듣고 이수증 꼭 발급하셔서 제출까지 하셔야 되고요. 온라인 실습이라는 게 뭐냐면 간접 실습을 다른 말로 온라인 실습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중앙교육연수원에서 거기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교육들을 저희가 듣고 이수하는 것이 온라인 실습 또는 간접 실습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실습 가능한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그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고 네, 실습을 하시면 되십니다. 네, 휴직이니까요. 네. 보육 실습 오리엔테이션은 없나요? 네, 이 학교 현장 실습 오리엔테이션이 끝나면 바로 보육 실습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네, 간접 실습 아무 때나 들어도 되나요? 저희 간접 실습은 그 학우님께서 신청하신 그 기간 안에 꼭 시청하셔야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간접 실습 기간으로 두고 있는 게 1차 학교 현장 실습 기간 다르고 2차 학교 현장 실습 기간 다르죠. 또 정규 학교 현장 실습 기간 다른데 그 기간 안에만 이수하시면 시간은 상관은 없습니다. 오늘 PPT는 공지사항에 올려주시나요? 네, 오늘 자료는 다 학과 공지사항에 올리길 예정입니다. 네, PPT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미 올라가 있는 실습 오리엔테이션 자료집 PDF 파일 다운받아서 보시면 그 안에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병행 실습인 경우 간접 실습은 총 몇 시간인가요? 라고 물으셨는데요. 병행 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현장 실습에 대한 간접 실습 15시간, 또 보육 실습에 대한 간접 실습 이것도 15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총 30시간을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보육 실습에 대한 간접 실습은 지금 여기에서 소개해 드린 이 강의랑은 달라요. 그래서 이어서 이제 저희가 보육 실습 오리엔테이션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행은 학교 현장 실습에서 해야 되는 것, 그리고 간접 실습에서, 보육 실습에서 해야 되는 것, 그 두 가지를 다 하는 것이 병행입니다. 기간만 줄어든 것이고요. 네. 여기에서 질문하시는 것들, 지금 다 답은 못 드리지만, 답 못 드린 것들은 저희가 정리해서 공지사항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학교 현장 실습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올려드리는 PPT에서 교사의 기도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학우님들의 교사로서의 첫 걸음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병행 실습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보육 실습을 하시는 분들은 남아 계시면 이어서 오리엔테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가는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크게 4가지 사항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이수 교과목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수 교과목은 교사 인성, 보육 지식과 기술, 보육 실무 이렇게 크게 3가지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세 영역의 교과목을 모두 17과목 이상, 즉
51학점 이상을 반드시 수강해야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각 영역별 과목에 대해 알아볼게요. 교사 인성 영역에서는 영유아 교사론과 아동복지 과목을 반드시 모두 수강해야 합니다. 보육지식과 기술 영역은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필수 과목을 살펴보면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13과목 가운데 10과목을 필수로 들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유아 음악교육과 유아 동작교육, 아동미술 과목은 2과목 이상을 수강하였을 때 대학에서 졸업에 필요한 수강학점으로는 인정이 되지만,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보육지식과 기술 영역의 과목으로는 중복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 과목으로만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유아 수학교육과 유아 과학교육도 같은 방식으로 수강이 인정되니 과목 수강 시 유념해야 하겠죠? 보육지식과 기술 영역의 선택 과목은 화면에 보이는 6과목입니다. 여기 있는 6과목 중에서 3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보육실무 과목입니다. 아동 관찰 및 행동연구 과목과 보육실습 과목인데요. 이 2과목 역시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목명만 나열되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 2021학년도를 기준으로 보육교사 2급 자격증과 관련된 과목이 어떻게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개설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비교적 고르게 과목이 분포되어 있죠? 과목명 앞에 붉은 동그라미로 표시된 과목은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초록색과 노란색 동그라미는 같은 색으로 표시된 과목 가운데 한 과목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과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모로 표시된 과목은 같은 모양의 과목 가운데 3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같은 영역의 교과목이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학기에 개설되기 때문에 이를 잘 기억해 두었다가 수강 신청 시에 반영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면 교과목에 대한 안내를 드리려 합니다. 대면 교과목은 앞서 소개한 이수 교과목과 별개의 과목을 추가로 수강하는 것이 아니라 이수 교과목 가운데 반드시 교실 현장에서 수강해야 하는 과목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교과목 구분도 이수 교과목과 같이 교사 인성, 보육 지식과 기술, 보육 실무로 구분이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과목들은 반드시 출석 수업으로 수강해야 하니 기억해 주세요. 참고로 2021학년도에 방송대에서 유아 음악교육과 유아 동작교육이 출석 수업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수강 신청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 실무 가운데 보육 실습은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중요하고 귀한 경험이죠. 그만큼 신경 써야 할 것도 많습니다. 먼저 보육 실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과 재학생이면서 직전 학기까지 취득한 학점이 81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먼저 온라인에서 수강 신청을 하고 실습 기관을 선정한 뒤 보육실습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역대학의 관련 서류를 오프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신청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습기관 선정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게요. 우선 소속 지역대학 관할 지역 내에 있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서울 소속 학생의 경우 협력 어린이집에서의 실습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적인 면에서는
경기도 일부 지역까지 실습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학과 홈페이지와 실습 오리엔테이션 자료집을 참조하면 더욱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습기관의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인증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야 하고, 유치원의 경우 교육청에 등록된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집 정보 공개 포털에서 모두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근무를 하는 중이라면 현재 일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실습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실습기관은 한 곳이어야 하며 중간에 기관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실습 지도교사는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원장이 직접 실습을 지도하는 경우 보육교사 1급이나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 담임을 맡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동일기간 내 지도교사로부터 함께 지도받는 인원이 본인을 포함해 3명 이내여야 하니 이 부분도 잘 기억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실습기관을 정했다면 보육실습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합니다. 양식은 유아교육과 홈페이지에서 이 같은 루트를 통해 이렇게 생긴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습기관의 원장님 직인과 어린이집 평가인증서 사본을 받아 소속 지역 대학에 제출합니다. 제출 기간을 놓치면 접수가 불가하니 접수 기간을 잘 확인해야겠죠? 자, 이제 실습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은 2월경에 실시되며 각 지역 대학에서 진행이 됩니다. 실습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이루어지고 실습 일지도 배부받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만약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점이 따르게 됩니다. 이후에 다시 안내해드리겠지만 보육실습 점수는 80점 미만이 되면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점수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을 준비해 볼까요? 먼저 제출 서류입니다. 정말 많죠? 1번부터 9번에 해당하는 서류들은 실습일지 부록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학과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7, 8, 9번에 해당하는 서류는 실습 후 대학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전에 보건증이라고 불렀던 건강진단 결과서의 경우는 보건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니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일찍 받기보다는 실습 시작일 1개월 이내에 발급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실습일지를 준비하고 보육실습비 역시 준비합니다. 그 외에 실습에 필요한 준비물을 필요에 따라 구비해 둡니다. 보육실습은 총 6주 240시간 동안 이루어집니다. 하루에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은 최대 8시간이며 기관 방침에 따라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또는 저녁 6시까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실습일지 작성 시에는 수기로 기록하거나 출력하여 실습일지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기록합니다. 실습일지에 기본적인 양식이 제공되기는 하나 기관에서 실제 사용하는 양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므로 양식 하단의 유의사항을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6주간의 보육 실습을 모두 마치고 나면 실습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기관에서 실습 지도교사와 원장이 실습에 대한 평가를 하여 오른쪽 이미지와 같은 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밀봉하여 실습생에게 건넵니다. 실습 후에는 이를 뜯지 않은 채 대학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관에서의 평가뿐만 아니라 실습 지도위원회의 평가도 있을 예정이며 모든 실습이 다 끝난 후에는 사후평가회에 참석하여 실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참석 관련 점수를 모두 포함하여 종합점수를 부여하게 되며 종합 80점이 넘어야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평가회는 5, 6월경에 각 지역대학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반드시 참석하여 사후평가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리엔테이션과 마찬가지로 불참 시 감점이 있으니 끝까지 잘 참여해야겠죠? 실습 후에는 자격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잘 챙겨야 합니다. 기관에서 챙겨야 하는 서류와 학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일부 달라 조금 헷갈릴 수 있으나 1번부터 4번까지는 동일한 서류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서류는 기관에서 받아 학교에 제출하면 됩니다. 5번과 6번 서류는 실습 기관이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5번과 6번 서류는 학교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자격증 신청 시에는 필요하니 반드시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반면 학교에 제출한 서류 가운데 실습 일지는 반환 기간 내에 다시 받아가야 합니다. 자, 이제 실습까지 마쳤다면 자격증을 신청해야겠죠? 우선 졸업을 하고 개별적으로 자격증을 신청합니다. 자격증 신청 시에는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및 로그인을 하고 자격증을 신청합니다. 이때 사진을 등록해야 하니 사진 파일을 미리 준비하면 좋겠죠? 그리고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마쳤다면 구비서류를 제출해야겠죠? 등기 우편으로 구비서류를 발송하고 신청 진행 현황 확인을 통해 심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자격증이 발급되면 우편으로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가 정말 많죠. 구비서류를 준비할 때 실습기관에 따라 일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어린이집이더라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 여부에 따라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에서 실습한 경우 대부분 어린이집 실습과 서류가 비슷하나 4번과 5번 서류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입학연도나 졸업연도에 따라 일부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에서 이수교과목 등을 살펴보면 방송대에서 개설된 과목과 법령에서 정한 교과목이 일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육교사로는 영유아 교사론으로 아동권리와 복지는 아동복지 등으로 개설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과목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판단되는 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유사 교과목 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 학과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교과목에 대하여 법령 교과목과 방송대 개설 과목을 비교하여 보고 싶은 경우 학과 홈페이지에서 전체 교과목 비교표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한 모든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보육실습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순으로는 학과장님 인사 말씀이랑 2021학년도 1학기 보육실습 안내, 보육실습을 위한 준비,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학과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유주연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해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 학업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와주신 학우님들께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번 해에는 그 어렵다는 실습에 도전을 하시고 또 어렵게 실습지도 구하고 계시고 또 구하셨고 하신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도 같이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안내 오리엔테이션 계속 같이 할 텐데요.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실습과 관련된 많은 궁금증들 해소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행정사항들도 놓치지 마셔서 나중에 어떤 불편함이나 불이익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육실습이란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교과목입니다. 어린이집에서 교생으로 6주간 실습이 이루어집니다. 네, 신청 자격으로는 유아교육과 재학생이셔야 하며 직전 학기가 계절학기 포함하여서 취득한 학점이 81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이 없는 사람,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사람, 보육실습이 수강 신청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보육실습을 이수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 자원봉사론 과목 또는 본인이 원하는 다른 과목으로 수강 변경이 가능합니다. 보육실습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실습 기간으로는 6주 240시간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 실습 기간은 보육정원 15명 이상 그리고 의무평가제 결과 AB 등급 이상을 받은 어린이집이어야 합니다. 또한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이어야 합니다. 실습 지도교사는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동일 기간 내 보육실습생 3명 이내를 지도하셨다는 그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확인서 대신에 확인서 안에 체크하는 란이 생겼죠? 네. 예전에는 확인서를 따로 냈었어야 되는데 조금 간소화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실습의 평가는 보육실습 일지와 실습평가서 작성으로 이루어집니다. 보육실습 기간으로는 직접 실습은 6주인 경우에 4월 5일부터 5월 17일까지 그리고 4주로 하시는 경우에는 4월 5일부터 4월 30일에 간접실습에 3월 2일부터 3월 31일이 추가가 됩니다. 병행실습을 하시는 경우에는 6주와 4주로 이루어지는데 6주인 경우에는 4월 5일부터 5월 17일까지 이루어집니다. 6주로 하시는 경우에는 간접실습을 따로 수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직접실습 4주가 있는데요. 네, 거기에 보면은 직접실습이 4월 5일부터 4월 30일 이렇게 4주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보육실습의 간접 3월 2일부터 3월 31일과 그리고 이와 더불어 학교 현장 실습의 간접 실습인 3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간접 실습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직접 실습과 간접 실습은 절대 기간이 겹치시면 안 됩니다. 보육실습 기간을 선정하실 때에는 소속 지역대학의 관할 지역 내에서 실습할 기간을 선정하셔야 하며 서울의 경우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포함하셔야 합니다. 각 지역대학마다 협력기관의 명단을 방학 때 지역대학 홈페이지에 게시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실습지를 선정하시고 직접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허락을 받으시면 됩니다. 서울 지역대학 소속 학생인 경우에는 협력 어린이집에서 실습을 원칙으로 하시는데
그리고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협력 어린이집 신청을 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실습할 어린이집을 선정하시고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습 지도교사는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셔야 하며 학급 담임을 실제로 맡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학우님들의 말과 태도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의 얼굴이기 때문에 공손하게 실습 요청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실습 평가 내용으로는 실습 지도교사와 기관장의 평가를 기초로 하되 지도교사의 방문 시 지도평가의 내용을 포함하셔야 합니다. 보육 실습 오리엔테이션 참석에 따른 점수 부여에 대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월 16일 7시부터 19일 5시 59분까지 제출하실 경우에는 출석이 인정되셔서 감점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19일 6시부터 26일 5시 59분에 제출하실 경우에는 최대 3점까지 반영이 가능합니다. 그 이외에 2월 19일 5시 59분 이내에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오리엔테이션 불참으로 5점이 감점이 됩니다. 혹시 이거 저희 오타 아닌가요? 2월 19일부터 2월 26일까지 제출하면 5점을 다 받지는 못하지만 3점까지는 받을 수 있는데 2월 26일 이후에 제출을 하게 되면은 0점 처리되는 거네요. 5점이 감점이 되는 거네요. 아, 네, 맞습니다. 네네. 네, 26일 5시 59분 이내에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오리엔테이션 불참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참석하신 모든 학우분들께서도 이 보육실습 오리엔테이션 과제물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병행실습 수강자 분들께서는 학교 현장 실습 과제물과 보육 실습 과제물 모두 다 제출하셔야 합니다. 네, 지금 저희 하고 있는 오리엔테이션 이게 이제 참석이 필수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참석도 하고 계시지만 출석 체크를 저희가 이 설문지를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설문지에 내용을 적으시고 출석 체크를 제출을 하셔서 출석 체크를 하셔도 되고요. 19일 5시 59분 안에 제출하시면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네, 사후 평가에도 따른 점수 부여가 있겠는데요. 실습이 끝난 후 각 지역별로 진행이 됩니다. 사후 평가의 운영 방식에 대한 안내는 추후 공지가 될 예정입니다. 자기평가 설문지 및 보고서 제출이 필수이며 이는 실습 일지 부록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석하지 않고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최대 3점까지 감점이 됩니다. 참석하지 않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3점 감점된다. 오리엔테이션은 제출 안 하면 5점 감점되고 사후평가회는 참석 안 하고 보고서 제출 안 하시면 최대 3점이 감점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래서 실습이 끝난 다음에 사후평가회도 반드시 일정을 챙기셔서 참석을 하시고 과제물도 제출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 과제물은 실습일지 부록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육 실습을 위한 준비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습 기간을 먼저 선정하시고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실습 기간에 전화를 드려 방문 일자를 먼저 정하고 그리고 실습 신청서에 지근을 받기 전이라면 챙겨가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실습 신청서는 학과 공지사항 첨부 파일에 있습니다. 본인 정보를 모두 기재하여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정보 공개 포털 사이트에서 실습 어린이집이 평가제 A, B 등급을 받은 기관인지 확인을 하시고 이를 증명하실 수 있는 화면을 캡처하셔서 인쇄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가 그 사이트이군요. 방금 전에 사이트 이름이 어린이집 정보 공개 포털인데요. 거기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습하고자 하시는 어린이집을 검색하시면 그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담고 있는 이 페이지 바로 인쇄하실 수 있도록 버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인쇄하셔도 되고 캡처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평가라고 된 부분을 클릭하시면 그 어린이집이 어떤 등급을 받았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캡처하시거나 인쇄하셔서 제출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교수님. 네, 그 다음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성실하게 실습에 임할 것임을 말씀드리고 학교에서 안내하는 실습 기간 제출 서류 목록을 말씀드리며 더 필요한 서류나 준비사항이 있을지 여쭙니다. 그리고 실습 신청서의 직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정보 공개 포털 사이트에서 평가제 등급을 확인할 수 없으실 경우에는 평가 인증서 사본을 요청드려서 받으시면 됩니다. 보육 실습비를 지불하시고 영수를 받으시면 됩니다. 실습 신청서를 제출하시는데요. 실습 신청서 제출 기한 내에 기관장의 직인이 찍힌 실습 신청서와 평가 인증서의 사본을 소속 지역대학에 제출합니다. 서울지역대학 소속이면서 비협력 기간에 실습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에서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 기한이 길지 않기 때문에 소속 지역 대학 공지사항을 잘 확인하셔서 제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이 신청서 제출 기간인 것이죠? 네, 그럼 맞습니다. 미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신청서에 직인을 받고 또 평가 관련된 서류를 챙기셔야 되겠네요. 네. 네. 실습 기간에 첫날 제출할 서류로는 서약서, 신상카드,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와 코로나19 사전 문진표, 사전 건강관리 기록지, 실습평가서, 실습비 영수증, 건강진단 결과서가 있겠습니다. 건강진단 결과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실습 일지 부록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건강진단 결과서는 적어도 실습 1주 전에 미리 보건소에서 받아두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전 건강관리 기록지는 실습 시작 2주 전부터 매일 작성하셔야 합니다. 실습 전 준비물은 실습 일지와 실습생 이름표, 실내화 덧신, 실외 놀이용 신발, 그리고 여벌옷과 앞치마, 작은 수첩과 필기구, 자기 위생도구, 보육 실습비를 제출하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이것 또한 참고하셔서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실습 기간에 사전 방문을 했을 때 구체적인 준비 사항을 여쭤보고 실내화 덧신 등은 기관에서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보육 실습 멀티미디어 강의를 다음 곳에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실습생으로서 자세를 갖춰야 할 태도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는데, 먼저 실습 기간에 교직원에게 배우는 자로서 태도와 예의는 갖추도록 합니다. 또한 불평이나 비평을 피하고 지도교사의 방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토의가 필요하실 때는 학생이라는 입장에서 겸손한 언행을 취하도록 합니다. 복장은 단정하고 활동하기 편한 옷을 입으며 치마는 무릎이 드러나지 않는 길이로 입고 명찰을 달도록 합니다. 짙은 화장을 자제하고 긴 머리는 단정히 묶도록 하며 앞머리는 눈을 가리거나 얼굴을 덮지 않도록 합니다. 언어는 표준말을 사용하고 행동을 일관성 있게 하되 개인의 특성에 따라 개별 지도도 고려를 합니다. 유아들에게는 항상 자상하고 친절하게 대하지만 실습생으로 인하여 반의 분위기나 교육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합니다. 교육계획, 환경 구성, 교재, 교구 준비 및 수업 등 모든 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합니다. 출근 및 퇴근 시간은 반드시 지키도록 하며 부득이 결석이나 조퇴를 해야 할 경우에는 미리 지도교사에게 양해를 구하여 기간에 피해가 없도록 합니다. 실습 중 해야 하는 것으로 영유아 교사의 다양한 역할 관찰을 하고 익힙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 후 가정반의 일과에 대해 이해를 하고 영유아를 직접 관찰함으로써 특성을 이해합니다. 교육 및 보육 계획을 하고 적용 및 평가를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실습에서 관찰하고 배운 것, 계획한 것, 지도교사의 평가 내용을 기록합니다. 실습 지도교사에게 실습 내용에 대한 조언을 받고 이를 반영하여 실습을 충실히 이행합니다. 실습 중 실습 지도위원이 1회 기관을 방문하시게 되는데 실습 전반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고 지도를 하십니다. 실습을 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 전달하시고 실습 일지를 미리 준비하여 그동안의 일지 작성을 검토를 받습니다.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문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습 기간 중에 실습자 임의대로 실습 기간이나 실습 기간을 변경하거나 부정으로 실습할 경우 지도교수의 권한으로 무효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실습 일지 작성으로는
학교에서 배부한 실습 일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개인이 제작한 바인더 형식의 실습 일지 등은 접수가 불가합니다. 매일 작성하셔야 하며 수기로 작성하셔도 되시고 인쇄하여 붙여도 됩니다. 이 실습 일지 파일은 학과 공지사항의 양식이 파일로 첨부되어 있어서 활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실습 기간에서 제공하는 계획안을 참고하거나 관찰한 것에 기반하여 작성을 합니다. 실습 기간의 계획안이 기록한 양식으로 변경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최대한 성실히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보육 실습 일지는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영유아 관찰 기록지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양식 중에 학우분들이 편하신 걸로 선택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도교사의 허락하에 작성을 하셔야 되기도 합니다. 교재 교구 계획안 양식도 있고 보육활동 계획안 양식도 있습니다. 활동 계획안은 최소 1주 전에 미리 작성하여 지도교사에게 충분히 검토 및 수정을 받습니다. 부분 수업, 연계 수업, 전일 수업이 있는데 부분 수업은 이야기 나누기, 동화, 새 노래 등 단위 수업을 의미하며 연계 수업은 부분 수업과 부분 수업 이렇게 2개 이상의 부분 수업을 이어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일 수업은 대체적으로 실습 마지막 날 그 주에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올데이 수업이라고 해서 하루 일과의 시작부터 끝까지 진행이 됩니다. 네, 실습 일지는 저희가 학과 공지사항에도 양식을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뽑아서 사용하셔도 되는데 뽑은 거를 가지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지고 가셔도 되죠. 근데 나중에 학교에 제출하실 때는 저희가 배부해 드리는 그 실습 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착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네, 실습 시 유의사항으로는 실습기가 방문 및 실습 중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자주 손을 씻고 매일 열 체크를 하며 불필요한 외출 및 모임을 자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실습 중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거나 격리 통보를 받으신 경우에는 곧바로 실습 기관과 학과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학과의 인터넷 상담 게시판에 실습 코로나19로 제목을 달아서 학우님들의 상황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간에 실습을 지속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반드시 실습 기관과 학과에 곧바로 사유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실습을 하면서 알게 된 실습지 관련 정보나 기록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실습 중에도 학과 공지사항을 꾸준히 확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실습 마지막 날에는 원장님, 지도교사님, 영유아들과 인사를 하고 필요한 서류를 챙기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실습 일지, 실습 평가서, 실습비 영수증, 보육 실습 확인서가 있겠습니다. 실습 기간이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접 발급이 가능하지만 실습 기간이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실습 일지 부록에 있는 양식을 활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실습 기간이 방과 후 가정 운영 유치원인 경우에 기관 종류에 방과 후 가정 유치원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실습 기간이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시설 인가증 사본을 제출하시면 되고 또한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이 필요하겠습니다. 실습 평가서는 학우님들이 보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인비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인비 처리란 사진과 같이 봉투 입구에 기관의 직인을 찍습니다. 또한 직인 위에 테이프를 붙여 입구를 봉합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이 보육 실습 확인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습 기관이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이라는 것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직접 이 확인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고요. 실습 기관이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습일지 부록에 있는 보육 실습 확인서를 기재하셔서 여기에 직인을 받아오시면 됩니다. 보육 실습 확인서 꼭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사후평가에 참석이 있는데요. 이는 추후 일정 및 방식에 대해 공지가 될 예정입니다. 지역대학별로 참여를 하며 실습 전 과정에 대한 실습생 간 공유 및 학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반드시 참석을 하셔야 하며 사후평가의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후평가의 보고서는 자기평가 설문지 및 보고서 총 2부가 있습니다. 2부 모두 제출하셔야 출석이 인정이 됩니다. 참석하지 않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3점까지 감점이 됩니다. 서류 제출로 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 실습비 영수증, 보육실습 확인서, 간접실습을 진행하신 경우에는 간접실습 확인서와 이수증이 필요하겠습니다. 본인 소속 지역대학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 날짜는 추후 공지가 예정이 되기 때문에 학과 홈페이지 및 지역대학 홈페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실습이 끝난 후 각 지역대학의 제출 일정에 따라 제출하는 것이 실습일지, 실습평가서, 실습비 영수증이 있으며 보육실습 성적 증명서가 나온 직후부터 8월 31일까지 제출을 합니다. 해야 되는 것은 아래에 있는 4가지 서류인가 봐요. 그래서 2번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 실습의 경우에는 한 번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데 보육 실습의 경우에는 실습이 끝난 다음에 서류 제출을 2번 해야 됩니다. 네. 8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먼저 보육실습 확인서, 두 번째로는 간접실습을 진행하신 경우에는 간접실습 확인서, 그리고 간접실습 온라인 교육 이수증, 마지막으로 보육실습 성적증명서가 있겠습니다. 네, 보육실습 확인서랑 간접실습 확인서에는 저희가 학과장 직인을 찍어 드리는데요. 이 학과장 직인을 찍기 위해서는 선생님들께서 보육실습을 잘 이수했다, 간접실습을 잘 이수했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육실습 성적증명서 그리고 또 온라인 교육 이수증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습 성적증명서가 나온 다음부터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른 앞에 있는 일지라든지 평가서 이런 것들은 또 성적을 내기 전에 필요한 서류들이기 때문에 성적 처리 전에 지역대학 제출 일정에 따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류 보관으로는 학과장 직인을 받은 보육실습 확인서, 그리고 간접실습 확인서, 실습 기관이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방과 유치원을 포함하여 시설 인가증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실습 기관이 그리고 또한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타 변경이 있었을 시 증빙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네, 학교 현장 실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과 관련되어 있고 그거는 학교에서 교원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발급하는 절차를 학교에 맡기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경우에는 보육진흥원 맞나요? 네, 거기에서 이제 발급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실습과 관련한 서류들을 본인이 잘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졸업하시자마자 이제 그 자격증을 발급받으실 때 여기에 체크되어 있는 보육실습 확인서, 간접실습 확인서, 그리고 또 뭐 시설 인가증 사본이나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이런 것들을 같이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과에서 직인을 잘 받아서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증은 서류 반환으로는 성적 처리가 끝난 후 소속 지역 대학에서 본인의 실습 일지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간접 실습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보육 실습 같은 경우에는 총 원래 6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6주 동안 어린이집 또는 방과후 과정 있는 유치원에서 직접 실습을 하실 수도 있는데, 보육 실습의 경우에는 이전부터 간접 실습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간접 실습은 뭐냐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실습을 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의 형태로 실습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을 받는 것을 간접 실습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4주 동안은 무조건 어린이집이나 방과후 과정 유치원에서 실습을 하셔야 합니다. 대신에 나머지 2주에 해당하는 것은 온라인으로 이수를 하시게 되는데, 이제 이거는 2주라는 시간이 중요하지는 않고 이제 시간으로 이수 시간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15시간 이상의 온라인 교육을 들어야 한다라고 기준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주만 직접 실습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15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 교육을 어떻게 들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중앙교육연수원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대국민 대상 서비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 안에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온라인 교육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들 중에 학우님들께서 선택을 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15차시, 14차시 이렇게 써 있기는 한데, 한 차시가 1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개만 들으시면 안 되고, 보통은 한 4개나 5개 정도의 수업을 들으셔야, 그거를 다 모두 이수하셔야 15시간이 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아동학대 예방 및 인권 보호, 이거는 무조건 필수로 들으시고요. 그리고 그리고 밑에 있는 생활교육 안전과 관련된 3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들으시고, 인성과 관련된 거 2개 중에 하나, 또 장애인식 개선과 관련된 거 2개 중에 하나, 그리고 나머지 3개 생활교육과 관련된 거 3개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서 총 5개를 듣고 들으시면 이수증을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그래서 해당 사이트에서 이수증을 발급받으시면 그 안에 내가 몇 시간의 교육을 이수했다라는 부분이 적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수증을 학교에 제출하시면 간접 실습을 이수했구나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간접 실습과 직접 실습은 절대로 기간이 겹치면 안 된다라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직접 실습 기간에 들으시면 안 되고, 저희 학교에서 정하고 있는 간접 실습 기간, 저희가 한 달로 넉넉하게 정해 놓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5개의 수업을 이수하시고, 그 기간 동안에 반드시 이수증 발급까지 완료하셔야 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수증 발급을 뒤로 미뤘다가 간접 실습 기간이 아닌 직접 실습 기간에 이수증이 발급된 것으로 찍혀서 실제로 간접 실습을 이수한 날짜로 인정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간접 실습 기간 안에 발급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병행 실습과 관련해서 문의가 많으신데요. 병행 실습은 그야말로 학교 현장 실습과 그리고 보육 실습, 그 2가지를 한 번에 이수하는 실습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병행 실습은 그러니까 원래 보육 실습을 하면 6주, 그리고 학교 현장 실습을 하면 4주이기 때문에 총 10주의 실습을 해야지 2가지 실습을 다 이수하는 것이 되는데, 병행 실습으로 하게 되면 이제 6주 안에 그 2가지를 이수할 수가 있게 되죠. 하지만 그 2가지 실습을 다 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2가지의 조건을 다 만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학교 현장 실습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도 다 제출하셔야 하고, 보육 실습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또 따로 다 준비하셔서 제출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신청서도 각각 내셔야 하고, 병행 실습은 신청서가 따로 있나요? 아니요. 보육 학교 현장 실습 신청서랑 그리고 보육 실습 신청서 모두 다 2개 다 제출하셔야 돼요. 네, 각각 제출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일지도 각각 작성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따로 병행 실습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지사항에 정리해서는 올리겠지만 학교 현장 실습 오리엔테이션과 보육 실습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내용을 다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접 실습 같은 경우에는요, 서류는 이제 유아교육과 사무실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직접 방문 제출하셔도 되고 우편으로 제출하셔도 되는데, 그 간접 실습 같은 경우에는 그 간접 실습 확인서라는 것에 직인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 직인을 받은 것을 다시 보내드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송받을 수 있는 주소를 기입한 그 선납 등기 또는 우표가 동봉된 봉투를 함께 봉투 안에 넣어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네. 지금 올려주시는 질문 내용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실습 확인서 양식은 아직 저희가 올리지 않은 상태인데요. 지금 오늘 네, 오늘 안내 드린 이 간접 실습 방법, 이 내용에 대한 공지랑 함께 확인서도 같이 첨부 파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저희 이제 OT가 끝나고 나면은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간접 신청서는 무조건 서울로, 학과 사무실로 보내시면 됩니다. 병행 실습을 간접 실습으로 하는 경우에는 4주를 직접 실습으로 하고 나머지는 간접 실습으로 하는데 저희가 원래 10주를 4주 직접 실습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어떤 배움의 기회를 늘리고자 학교 현장 실습에 대한 간접 실습 15시간, 그리고 보육 실습에 대한 간접 실습 15시간, 이거를 전부 다 이수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육 실습, 간접 실습 교육 내용이랑 또 학교 현장 실습, 간접 실습 교육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 자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또 공지사항으로 올라올 그 내용도 같이 확인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네, 실습 설문지 지금 작성해서 제출하고 계시는데요. 무엇을 배울 것이라 기대하나요? 이거는 네, 자신이 생각하는 답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병행 실습하실 때 실습 일지 안에 내용은 비슷할 수밖에 없죠. 그 같은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비슷한데 보육 실습 안에는 되도록이면 방과 후 과정 반에서 경험한 것들이 더 포함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학우분께서 간접 실습은 꼭 그 기간 안에 해야 되냐고 여쭤보셨는데, 학우분께서 실습 기간을 신청하신 그 기간 안에 꼭 수강하셔야 됩니다. 네, 간접 실습 기간으로 정해놓은 그 기간 안에 반드시 수강하시고 실습 이수증, 수강 이수증까지 받아놓으셔야 하겠습니다. 네, 병행 실습과 관련해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해주시는데, 네,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교집합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교사 자격도 더 높은 급인 1급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 실습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치원에서만 가능하죠. 방과 후 과정 반이 있는 유치원에서만 가능하고, 유치원이기 때문에 유치원 전교사 1급 자격증 이상을 가진 분이 병행 실습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입니다. 네, 보육 실습 서류도 제출 따로 하고 학교 현장 실습 서류도 다 하셔야 합니다. 두 가지 서류를 다 제출하셔야지 인정이 됩니다.
아동학대를 작년에 이수한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학우분께서 학교 현장 실습 4주를 하셨는데 그 병행 실습을 하실 때 간접 실습을 들어 하시는지 여쭤를 보셨는데 그 학교 현장 실습 4주를 들으시는 경우에는 따로 학교 현장 실습에 간접 실습을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아마도 이미 뭐 다른 이유로 이수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간접 실습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공지사항으로 다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필수 부분을 빼서 아까 안내 드린 여기에 있는 몇 개죠? 11개. 11개 중에 뭐 5개를 고르는 형태로 수정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행 실습을 직접 실습 6주로 진행하셔도 당연히 괜찮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간접 실습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갑자기 실습을 거부하는 실습 기간이 있다면 신청서 접수 기간 전이라면 다른 실습처 구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하루라도 빠져야 되는 경우가 생길 때는요. 그게 이제 기관과 협의가 되어야 하고요. 가능한지. 그래서 피해를 주지 않는 선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빠진 하루에 대해서 보충 실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사유서 그리고 왜 일정을 변경했는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간접 실습을 결정하는 권한은 사실은 기관에 있습니다. 저희가 간접 실습을 운영하는 이유는 코로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죠. 이제 가능하다라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면 저희가 원래대로 실습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관에서 코로나 걱정되지만 그래도 4주 다 와서 실습하시라 또는 6주 다 와서 실습하시라 라고 하면은 저희는 감사히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걱정이 되니 일부만 직접 모시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간접 실습 들으세요 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병행 실습할 때 연구 수업은 어떻게 진행하나요?에 대해서 이거는 병행 실습이라고 해서 완전히 2배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저희가 하나의 실습만 이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활동을 직접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더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지도 교사랑 상의하셔서 횟수나 방식 이런 것들을 정하셔야 합니다. 실습 기간만 변경하시려면은요, 이미 신청서를 제출하신 경우에 실습 기간만 변경하시려면 재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제출 기간이 제출 기간이 3월 5일 금요일까지인데요. 그때까지 등기로 직인 다시 찍으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간접 실습 2주다라고 하면은 15시간의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간접 실습 2주다 라는 개념이 사실은 없고요. 그냥 간접 실습 15시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실습 일지는 매일매일 씁니다. 그래서 보육 실습의 경우에는 6주 동안 매일매일 작성하실 수 있는 일지가 들어 있습니다. 일지 책 안에.
들어있고 교재 교구 계획안은 1개 또는 2개 정도 양식이 들어있고요. 관찰 기록지도 그렇고요. 연구 수업은 뭐 부분 수업, 연계 수업, 올데이 수업 할 수 있도록 뭐 3개에서 5개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있는 개수 확인하시고 이 정도로 하면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지도교사의 방침에 따르셔야 합니다. 이 부분도. 네, 기관 측에서 간접으로 돌리라고 하면은 그때 제출하셔야 하고 그 재제출 기간이 지났다고 하면은 어떤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과로 연락해 주시고 네, 수정해서 다시 신청서 제출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네, 구글 설문지의 실습 기간을 지금 변경해야 돼서 혹시 학우분들께서 미리 작성을 하셨다면 재제출도 가능하시니까 네, 다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뭐 관찰일지 몇 개 작성해야 된다 이런 정해진 규칙은 없습니다. 최대한 일지는 이제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매일매일 작성해야 되는 실습 일지 그 부분은 비지 않도록 매일매일 작성해 주셔야 하고요. 나머지는 지도교사와 논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미 직접 사주로 직인받은 서류를 제출하셨고 그대로 실습 진행할 경우에는 서류 제출 다시 안 하셔도 되고요. 네, 병행 실습을 할 때 실제로 그 교실 안에서 어떤 부분을 내가 관찰하고 배울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지도교사의 어떤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지도교사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방과후 과정반의 관찰이 될 수도 있고 교재 만들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유치원 교사 업무의 일부를 같이 공유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설문지 변경 사항이 없으시면 다시 제출은 안 하셔도 되십니다. 그리고 간접 실습 중에 그 학우분들께서 미리 수강하셨던 강의가 있어도 그 강의는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간접 실습 기간 안에 다시 수강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유학 관찰은 지도교사가 하지 말라고 하면은 안 하시면 되는데요. 일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 어린이집에서 만약에 계획안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일지는 어린이집에 이미 작성한 계획안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찰하고 배운 것을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찰한 것, 내가 실행한 것, 아이들이랑 상호작용한 것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강의를 다시 들어도 된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간접 실습 기간 동안에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이수한 것을 다시 들을 수는 없고요. 그리고 아마 다시 들을 수 없으면 다른 15시간 없다면 있고 그리고 다른 15시간 있고 그다음 그 이전 거를 전부하면 돼요. 필수라면 그게 학대가 필수라면.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이 필수를 없애게 되면은 선생님들께서 학우님들께서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들었던 거를 또다시 들으실 필요는 없고 이 중에서 15시간을 간접 실습 기간 안에 이수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그 기간 안에 들으시고 골라서 들으시고 그리고 15시간을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연간 계획, 월간 계획 이거는 실습 일지에 아마 밑에 참고 설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경우에 붙이고 없는 경우에는 붙이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설명들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재제출 OT 과제물에서 마지막 항목 재제출입니까? 요거는 재제출 아니시면 아니요 하시면 됩니다. 첫 제출이시면 아니요 하시면 되고요. 혹시 중간에 어떤 정보를 잘못 기재하셔서 다시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네에 체크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병행 실습하실 때요.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가 중복되죠. 서약서, 보건증 이런 것들은 한 부씩만 유치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같은 한 기관에서 실습을 하기 때문에 중복해서 유치원에 제출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학교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학교 현장 실습에 대한 것, 보육 실습에 대한 것 따로따로 제출하셔야 되겠습니다. 저게 가능한가요? 1급 보육교사 하면서 전교사 가능해요? 왜냐면 보육 실습에 관련된 거 보육 실습에 가면 되면 되니까 가능해요. 그런 게 있나? 그런 사람이 없어서 전교사 간만에 병행 실습 영수증은 학과 공지사항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병행 실습의 경우 영수증을 2개를 제출하시는 게 아니라 그 병행 실습 영수증이 따로 있으셔서 그거 1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금 구글 설문지에 학교 실습 기간에 간접 실습이 없다고 하셔서 오늘 이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수정할 예정이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거의 이렇게 다 있어 저희 2학기 때는 그러긴 했는데 사실 그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병행 실습 시 실습 지도교사 자격에 대해서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 소지자만 가능하다라고 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학교 현장 실습 유치원 정교사 2급 이상을 2급 이상 소지자이고, 그리고 보육 실습은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 소지자이기 때문에 보육교사 1급을 가지고 유치원 정교사 2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2가지 조건을 다 충족을 시키기 때문에 되는 것으로 네,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병행 실습 9시부터 5시까지 하면은 네, 8시간 넘고 9시부터 7시 사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직 신청서 제출 기간인 지역대학에서는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미 기관이랑 이야기가 돼서 실습을 하러 오겠다라고 약속을 한 상태라면 반드시 먼저 기관에 말씀하셔서 네, 사유를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영수증 양식은 공지사항에도 있고요. 그리고 실습 일지 부록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지는 직접 실습과 간접 실습을 모두 하시는 경우에는 직접 실습 기간 동안만 일지를 매일매일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실습비 영수증의 경우에는 병행 실습비 영수증은 학과 공지사항에 올라가 있습니다. 네,
오늘 PPT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영수증 양식 공지사항에 있고요. 네, 질문이 아마 계속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답변 못 드린 질문들은 메모에 놓고 있으니까요. 정리해서 다시 답변을 공지사항에 최대한 빨리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점이 준비할 때부터 어려운 점이 많으실 것 같고 또 실습 시작하시면 또 새로운 세계를 만나실 것 같은데요. 모쪼록 힘내시길 바라겠고 저희가 100% 지원을 못 해드리더라도 계속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아주시고 같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인터넷 상담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고 거기에 올라오는 글들 최대한 빠르게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학우님들의 교사로서의 첫 걸음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